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부상자 중에 중상자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라도 사건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파이터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님이십니다. 벌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좀 네.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밀양 사고 때문에 오늘 오찬하시면서도 그 사고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셔서 오늘 이상하게 아침부터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계속 그 밀양에 기사 검색할 때마다 네.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당은 이제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를 네. 급파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빨리 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재난지휘본부가 마련이 돼서 경찰이 사고 조사를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오후 1시 52분에 들어온 뉴스를 보면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39명이고 경찰 추산은 41명. 네. 이렇게 좀 갈리고 있어서요. 지금 정확한 통계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응급실에서 발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천 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으십니다. 이제 며칠이 멀다 하고 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또 이것이 이제 인재고 네. 또 우리 그 오랜 성장주의의 역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그러니까 그 사고로부터 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은 상당히 일관되고 네. 오래된 그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과정에 또 이런 사고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지 네. 않을까 이런 불안한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41명까지 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아마 그 요양병원이 또 바로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네. 피신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제 치료받으러 가셨는데 이렇게 참사를 당해서 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좀 근본적이고 특단의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고가 일상화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또 해법을 마련하려고 보면 과거에 어떤 여러 관행 때문에 네. 또 이리저리 이제 문제를 덜어내다 보면은 네. 그냥 비상적인 대책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그런 해법을 네.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제대로 고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됐던 이른바 이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그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그 소방도로가 채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건물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이 소방관들의 그 이를테면 구조 활동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야말로 성장주의 역습이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근데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규제를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규제 그건 당연히 네. 그 어떤 이유로도 네. 그 규제를 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최우선적인 규제가 돼야 되는데 또 그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업이 어렵다, 또 성장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 바로 논리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과 인간의 어떤 생명과 존엄성 중에 어떤 것을 우선 가치로 할 거냐 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네. 존중해서 정책 그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맨날 물타기로 이렇게 해서 뭔가 끊임없이 대책도 나오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지만 이 아우성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렇죠.
변하지 않은 채로 네.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촛불혁명 가운데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그때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돌아보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 좀 점검하고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북경을 다녀왔어요. 네. 한중 외교협회 회원으로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북경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북경 하늘이 너무 쾌청한 거예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거의 독가스 같은 그러니까요. 앞이 안 보인다고. 예, 그런 그 공기를 마시고 와서 한 2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걱정을 하고 갔는데 쾌청해요. 근데 이제 특파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물어보니까 늘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인대 위원들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 늘 공통 주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 같은 겁니다. 예. 예전에는 제가 막 힘주어서 네.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그렇죠. 이거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엔 말이 힘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 문제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막다. 네. 이게 혹시 북경에서 그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북경으로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농까지 하면서 아, 정말요? 예, 그런데 이제 예.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예. 우리가 논의도 하고 또 대선 때 다 공약도 냈지만은 네. 아주 피상적인 네. 그런 대책밖에 나오질 않고 있단 지금도 말이에요. 정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뭐 150억 예. 드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네. 근본적인 어떤 대책으로까지 합의가 모아지진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피상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국이 철저하게 그 대책을 집행하고 네. 그러면서 월경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문제들에 네.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북경 하늘은 쾌청해졌는데 네. 우리 서울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고 절반 정도는 대기오염의 문제고 이렇게 연구원 보고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실증적인 네. 그런 통계가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네. 그것은 공동 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희가 늘 그 공동 조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 위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저 북부 쪽에서 네. 넘어오는 예.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측정하자 이렇게 하려면 네.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나 이것을 사실은 실천적으로 보이면서 네. 촉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또 중국에서도 네. 이제 뭐 피할 수 없지 네. 않겠나 이런 참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서울 미세먼지, 인천 미세먼지, 경기도 미세먼지 다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정쟁으로만 되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고 계속 숨 쉴 수 없는 도시 속에서 살고 정치권에서는 말만 무성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 편지를 쓰셨어요. 어제네요, 어제 썼어요, 바로 어제. 어제 네, 쓰셨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휴가 중이셔가지고 네. 편지를 쓰셨는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이럴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라면 네, 국회에 지금 헌정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시 그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 방침, 획정위원회, 예. 서울시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네. 그 확정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은 네, 기존에 있는 선거제도를 네. 그 취지를 잘 살리자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현행법으로도 지금 기초의원 같은 경우 2인에서 4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과거에 그 거대 양당이 꼼수로 여기다가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네. 4인 선거구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4인 선거구가 한 35개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2인 선거구로 쪼개가지고 70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시민사회계 대표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네.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되겠다. 또 시민공청회까지 해서 서울 시민의 의지를 그렇게 모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서울, 그러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미애 대표께 네. 이런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침은 선거제도 개혁을 그 공약으로 하고 있는 네. 민주당의 공약과도 부합하고 네.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다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하고도 배치되는 견해를 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나 아하. 그런 점에서 이제 대표께서 좀 참겨서 네. 바로잡아 주시라 이렇게 제가 짱은 요청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추미애 대표님 계시면 이제 가까우니까 네. 회관에서, 네, 의원회관에서. 제가 아니 뭐 대표실로 찾아뵙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휴가 중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말까지 휴가 중이신 것 같아서 네. 이제 갔다 오시면 네. 좀 뭐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양 사고 때문에 출근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어쨌든 그래서 그건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어요. 밀양 사고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먼저라서 이게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회 헌정투기 지금 네. 가동 중인데요. 김진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한판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그 제가 그 이제 여러 뭐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마주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서로 이제 헌정특위 잘 하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이제 제목도 어렵고 네.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대선 때 엄청나게 쟁점이었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진태 의원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네.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논의가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분이 이제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가로막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뭐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가 어떻고 뭐 의원 수가 몇 명이고 늘 중앙선관위 네. 한테 와서 좀 보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헌법특위였어요. 네. 정개특위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모른다는 것 때문에 뭐 개혁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고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우선 네. 우선. 네. 이제 공부 좀 하시라고 한 거죠. 김진태 의원이 좀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뭐 굉장히 네.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러면서 또 네. 친해지고 그런 또 건가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뭐 민주당 또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대선 약속도 하신 바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 공약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이후 12월에 그 어느 지점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개헌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그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할 때 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은 성을 바꿔야 돼요. 네? 북한에서 제일 핫한 성이 김씨 아닙니까? 김씨.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김씨.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제도와 개헌이 네. 어떻게 그 국회의 과제로 던져졌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열망 예. 그리고 그 에너지로 지금 개헌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좋습니다. 시기 6월 달에 예. 이제 자유한국당 논의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네. 의지가 실린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미루면은 깽판 친다 속된 말로 이렇게 네.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자승자박하는 반대 투쟁 멈추고 네. 의지가 실린 네. 대안을 내라. 네. 실제 개헌은 어디까지 또 선거제도는 어떤 방안으로 네, 네. 하고 이 논의를 해서 언제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네. 이 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선 때 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네. 이렇게 압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 촉구보다는 네. 실질적인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네.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까지 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6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전국이고요. 끝나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이 일종의 스케줄, 시간표를 일찍 내놔야 되진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늦어도 언제까지 내놔야 될까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적어도 2월 말까지. 네, 예. 2월 말까지는 합의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유연한 합의안 그러니까 네. 주요 쟁점들을 최대한 좁히는 네. 정도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네. 국민투표 시기도 에헤.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지금 네. 워낙에 이제 헌정 네. 특위 전에 개헌특위나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은 네. 이게 정당 간의 대결 정치로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민심연대 정치개혁 네, 네, 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공식 테이블에서는 서로 평행선만 날리고 네. 치고받고 하지만 네. 이 테이블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둘러서 만들었고 네. 2월 중순까지 예. 조금 유연한 네.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한 합의안이라는 것은 단일안으로 네. 문구까지 통일한 정도의 단일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없고 또 저희 권한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범위에서 네. 이제 협상해서 좁혀라. 이런 식으로 논점을 최대한 좁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야에 대한 합의의 범위를 네.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양당, 특히 이제 큰 당 두 당이 입장이 좀 갈리고 있어서요.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냐. 이 논점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헌정특위가 있었어요. 네. 그저께 헌정특위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수요일 다 날, 하는 예. 얘기가 지금 기초토론은 사실 다 돼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이긴 하나 네. 개헌이 성사되는데 관건적인 의제는 네. 결국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다. 네. 그래서 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서 네. 어느 만큼 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나머지도 좀 정리가 되니까 네. 그것부터 먼저 토론을 하자. 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어느 방향으로 모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미 쟁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은 확인이 된 거죠. 네.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는 네. 결국은
이게 기득권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또 의원의 자리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양당의 양보와 타협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헌정특위 테이블에 와서 네. 옳고 그름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네. 어느 게 왜 지금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거제도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다 이야기가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놓을 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양보할 얘기-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채택해야 된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의석수 문제가 되니까 네. 의석수를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네.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과 네.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는 네.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네. 광역시 같은 경우에 네. 50만 명 이상인 시를 중대선거구제로 네, 바꿔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예. 요 범위 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문제는 네. 결국은 이제 그 총리 추천권 또 네. 추천권이라니까 선출권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뭐 50보 100보라고 예.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결국 이제 감사 기능과 예. 예산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 문제는 지금 집권당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열어놓을 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선거제도 문제는 결국은 의회로 권한을 가져온다는 건데 의회가 지금 같은 불신을 갖고 네. 받아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의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 이게 결국은 이제 타협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네. 시간이 많을 때 그러세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창 올림픽이 이제 보름 네.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양 올림픽론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이 막 실검 전쟁을 펼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IOC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그 평양 올림픽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굉장히 어찌 보자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를 했고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홍한유 새 대표에게 꿀밤을 한 대씩 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정쟁과 대결 정치 문화가 일상화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네. 협력까지는 안 된다면 뭐 정쟁 중지라도 네.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둔 네. 이런 이제 야당의 공세는 저는 대한민국의 그 정치 수준을 네. 전 세계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참 도를 넘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IOC에서 나서서 네. 정말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네.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결정을 해줬는데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계속 지금 네. 색깔 공세를 하고 예. 이건 뭐 최후의 발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발악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네.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조차도 네. 마구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네. 그런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뭐 좋게 말하죠. 자유한국당의 이 부족함을 전 세계에 지금 홍보하고 계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부족함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다. 네, 네. 네. 좋은 말을 쓰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요. 쟁점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지금 심상정 전 대표가 서울시장, 경기지사 어디로 출마하시나 이게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되시고 또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도 또 후보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분이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제 당하고 저하고 눈치 게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치 게임이요? 네, 네. 네. 이제 지방선거 출마 문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좀 더 보면서 네. 당하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짧게 답변하시는데요. 그 그 이상- 개인적 고민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이상 그러니까 그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당이 결정하면 해야 된다라는 선당후사 정신 이런 것도 있지 그건 뭐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거는. 제가 어쨌든 정의당의 대선 후보였고 또 네. 당대표를 했고 네. 누구나 네. 정당인으로서 자기 그 책임이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당에서 결정한 당에서도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이제 판단을 최종적으로 할 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최저임금 문제, 특히 이제 비트코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이제 2030 세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단일팀 문제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좀 지지 철회를 한 분들이 있다. 이런 그 여론조사 지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청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봤더니 얼마 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30대가 제일 많이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2030, 40. 그러니까 2340 세대로부터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사서 네. 이제 조물주의의 건물주 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언론에서 전했는데 네. 뭐 저는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비트코인 문제가 이제 제기되면서 정의당에서도 뭐 입장을 물론 저희가 원칙적인 입장을 냈습니다만은 네. 내야 되지 않느냐고 할 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청년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게 네. 바로 우리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훈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다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네. 단기적인 해결책은 이제 정부가 좀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노력하면 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사회에 네. 대해서 믿음을 주는 네. 그런 정치가 이제 조금 필요하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아마 허리케인 라디오 부스에서 최일구 앵커께서 내려오고 계시는 중일 텐데요. 내려오시는 대로 모셔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중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취지를 잘 살리자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현행법으로도 지금 기초의원 같은 경우 2인에서 4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과거에 그 거대 양당이 꼼수로 여기다가 단서 조항을 하나 넣어가지고 네. 4인 선거구는 쪼갤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4인 선거구가 한 35개 정도 되는데 네. 이거를 2인 선거구로 쪼개가지고 70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시민사회계 대표들을 모아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네.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되겠다. 또 시민공청회까지 해서 서울 시민의 의지를 그렇게 모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서울 그러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추미애 대표께 네. 이런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방침은 선거제도 개혁을 그 공약으로 하고 있는 네. 민주당의 공약과도 부합하고 네. 또 지방 분권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다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하고도 배치되는 견해를 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나 아하. 그런 점에서 이제 대표께서 좀 참겨서 네. 바로잡아 주시라 이렇게 제가 짱은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추미애 대표님 계시면 이제 가까우니까 네. 회관에서 네, 의원회관에서 제가 아니 뭐 대표실로 찾아뵙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휴가 중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주말까지 휴가 중이신 것 같아서 네.
이제 갔다 오시면 네. 좀 뭐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양 사고 때문에 출근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밀양 사고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먼저라서 이게 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국회 헌정특위 지금 네. 가동 중인데요. 김진태 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한판 하셨습니다.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답답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여러 뭐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마주한 건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서로 이제 헌정특위 잘 하자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을 갖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이제 제목도 어렵고 네.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알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네. 대선 때 엄청나게 쟁점이었는데 그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진태 의원께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헌도 그렇고 선거제도 논의가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년의 역사를 갖고 지금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저분이 이제 논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논의를 가로막는 네.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공부 좀 하라고 하니까. 뭐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선거제도 각국 선거제도가 어떻고 뭐 의원 수가 몇 명이고 늘 중앙선관위 네. 한테 와서 좀 보고 좀 해주라 이렇게 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헌법특위였어요. 네. 정개특위가 아니니까 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모른다는 것 때문에 뭐 개혁을 네.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고 모르면 알아야 되니까 우선 네. 우선. 예. 이제 공부 좀 하시라고 한 거죠. 김진태 의원이 좀 당황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뭐 굉장히 네.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 그러면서 또 네. 친해지고 그런 또 건가요?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개헌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뭐 민주당 또는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래 지난 대선 약속도 하신 바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하고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 공약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이후 12월에 그 어느 지점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개헌의 쟁점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뺐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쟁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요, 그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홍준표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자고 할 때 네.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김진태 의원은 성을 바꿔야 돼요. 네? 북한에서 제일 핫한 성이 김씨 아닙니까? 김씨. 그렇죠.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김씨.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예. 하고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제도와 개헌이 네. 어떻게 그 국회의 과제로 던져졌나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촛불의 열망 예. 그리고 그 에너지로 지금 개헌 선거제도 개혁을 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좋습니다. 뭐 시기 2월 달에 예. 이제 자유한국당 논의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네, 이제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네. 구체적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네. 의지가 실린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미루면은 깽판 친다 속된 말로 이렇게 네.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은 네. 자승자박하는 반대 투쟁 멈추고 네. 의지가 실린 네. 대안을 내라. 네.
실제 개헌은 어디까지 또 선거제도는 어떤 방안으로 네, 네. 하고 이 논의를 해서 언제 그러면 국민투표에 붙이자 네. 이 안을 내야 되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대선 때 다 약속해놓고 왜 안 지키냐 네. 뭐 이렇게 압박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 촉구보다는 네. 실질적인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네.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언제까지 이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6월,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 전국이고요. 끝나면 바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이걸 좀 이 일종의 스케줄, 시간표를 일찍 내놔야 되진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늦어도 언제까지 내놔야 될까요?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적어도 2월 말까지. 네, 예. 2월 말까지는 뭐 합의안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유연한 합의안 그러니까 네. 주요 쟁점들을 최대한 좁히는 네. 정도의 그 합의가 이루어져야 네. 국민투표 시기도 에헤.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렇게 생각해서요. 제가 지금 네. 워낙에 이제 헌정 네. 특위 전에 개헌특위나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은 네. 이게 뭐 정당 간의 대결 정치로 한 발짝도 못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민심연대 정치개혁 네, 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뭐 공식 테이블에서는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네. 치고받고 하지만 네. 이 테이블 밑으로는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서둘러서 만들었고 네. 2월 중순까지 예. 조금 유연한 네. 합의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연한 합의안이라는 것은 단일 안으로 네. 문구까지 통일한 정도의 단일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없고 또 저희 권한은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 정도의 범위에서 네. 이제 협상해서 좁혀라. 이런 식으로 논점을 최대한 좁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네.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두 분야에 대한 합의의 범위를 네. 제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양당, 특히 이제 큰 당 두 당이 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부상자 중에 중상자 상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프로그램 중간에라도 사건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파이터 오늘 첫 번째 순서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반가운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님이십니다. 벌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좀 네.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밀양 사고 때문에 오늘 오찬하시면서도 그 사고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셔서 오늘 이상하게 아침부터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계속 그 밀양에 기사 검색할 때마다 네.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당은 이제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를 네. 급파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빨리 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찾아보자.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재난지휘본부가 마련이 돼서 경찰이 사고 조사를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오후 1시 52분에 들어온 뉴스를 보면 소방당국은 사망자가 39명이고 경찰 추산은 41명. 네. 이렇게 좀 갈리고 있어서요. 지금 정확한 통계도 잘 안 잡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응급실에서 발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도 좀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천 참사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으십니다. 이제 며칠이 멀다 하고 네. 이렇게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또 이것이 이제 인재고 네. 또 우리 그 오랜 성장주의의 역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 그 사고로부터 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면은 상당히 일관되고 네. 오래된 그 개혁 과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 과정에 또 이런 사고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지 네. 않을까 이런 불안한 네.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41명까지 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예. 아마
그 요양병원이 또 바로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네. 피신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제 치료받으러 가셨는데 이렇게 참사를 당해서 네.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좀 근본적이고 특단의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사고가 일상화 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구체적인 또 해법을 마련하려고 보면 과거에 어떤 여러 관행 때문에 네. 또 이리저리 이제 문제를 덜어내다 보면은 네. 그냥 비상적인 대책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그런 해법을 네.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제대로 고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명박 정권 때 시작됐던 이른바 이제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서 그 좁은 간격을 사이에 두고 그 소방도로가 채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건물이 막 따닥따닥 붙어서 이 소방관들의 그 이를테면 구조 활동도 굉장히 어렵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야말로 성장주의 역습이라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치권에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근데 생각이 결정을 좀 해야 듭니다. 돼요. 뭐냐면은 규제를 국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규제 그건 당연히 네. 그 어떤 이유로도 네. 그 규제를 그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우선적인 규제가 돼야 되는데 또 그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업이 어렵다, 또 성장에 지장이 된다 이렇게 바로 논리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과 인간의 어떤 생명과 존엄성 중에 어떤 것을 우선 가치로 할 거냐 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그런 국민의 뜻을 네. 존중해서 정책 입장이 좀 갈리고 있어서요. 과연 합의를 볼 수 있겠냐. 이 논점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헌정특위가 있었어요. 네. 그저께 헌정특위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수요일 다 날, 하는 예. 얘기가 지금 뭐 기초토론은 사실 다 돼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본권과 지방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이긴 하나 네. 개헌이 성사되는데 관건적인 의제는 네. 결국 권력구조하고 선거제도다. 네. 그래서 이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서 네. 어느 만큼 타협의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돼야 나머지도 좀 정리가 되니까 네. 그것부터 먼저 토론을 하자. 네.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어느 방향으로 모아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미 뭐 쟁점 다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은 확인이 된 거죠. 네.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는 네. 결국은 이게 기득권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의원의 자리를 조정하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양당의 양보와 타협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 헌정특위 테이블에 와서 네. 옳고 그름 가지고 논쟁하지 말자. 네. 어느 게 왜 지금 개헌이 이루어져야 되고 선거제도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다 이야기가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놓을 거 이야기해야 된다. 그런 양보할 얘기- 수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문제는 네. 기본적으로 비례성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채택해야 된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의석수 문제가 되니까 네. 의석수를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네.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방안과 네. 함께 국민들을 설득하는 네. 방법이 있고 네. 아니면 의석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네. 광역시 같은 경우에 네. 50만 명 이상인 시를 중대선거구제로 네, 바꿔서 중대선거구제. 하는 예. 요 범위 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제가 예. 볼 때. 그다음에 이제 권력구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총리 추천권 또 네. 추천권이라니까 선출권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저는 뭐 50보 100보라고 예.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결국 이제 감사 기능과 예. 예산권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권력 구조 문제는 지금 집권당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열어놓을 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네. 또 선거제도 문제는 결국은 의회로 권한을 가져온다는 건데 의회가 지금 같은 불신을 갖고 네. 받아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죠. 의회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안을 내라. 이게 결국은 이제 타협의 범위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네. 시간이 많을 때 그러세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창 올림픽이 이제 보름 네.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평양 올림픽론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평화 올림픽과 평양 올림픽이 막 실검 전쟁을 펼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IOC 총재까지 나서가지고 그 평양 올림픽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굉장히 어찌 보자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유치를 했고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홍한유 새 대표에게 꿀밤을 한 대씩 주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양 올림픽 논쟁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뭐 정쟁과 대결 정치 문화가 일상화돼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적어도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서는 네. 협력까지는 안 된다면 뭐 정쟁 중지라도 네. 해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에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상식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평창 올림픽을 앞둔 네. 이런 이제 야당의 공세는 저는 대한민국의 그 정치 수준을 네. 전 세계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참 도를 넘은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IOC에서 나서서 네. 정말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네. 여러 가지 파격적인 결정을 해줬는데 네.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그렇게 노력을 네. 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 대고 계속 지금 네. 색깔 공세를 하고 예. 이건 뭐 최후의 발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발악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의 당리당 결정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애매하게 맨날 물타기로 이렇게 해서 뭔가 끊임없이 대책도 나오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지만 이 아우성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렇죠. 변하지 않은 채로 네. 지속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촛불혁명 가운데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은 그때 말씀 주셨지만 대통령 얼굴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을 원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돌아보면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 좀 점검하고 돌아볼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북경을 다녀왔어요. 네. 한중 외교협회 회원으로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북경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네. 북경 하늘이 너무 쾌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갔을 때 거의 독가스 같은 그러니까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그 공기를 마시고 와서 한 2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걱정을 하고 갔는데 쾌청해요. 근데 이제 특파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물어보니까 늘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인대 위원들하고 저희하고 이야기할 때 늘 공통 주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대응 같은 겁니다. 예. 예전에는 제가 막 힘주어서 네. 중국에서 넘어오니까 그렇죠. 이거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번엔 말이 힘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 문제로 규정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막다. 네. 이게 혹시 북경에서 그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북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농까지 하면서 아, 정말요? 예, 그런데 이제 예. 우리 현실을 보면 이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예. 우리가 논의도 하고 또 대선 때 다 공약도 냈지만은 네. 아주 피상적인 네. 그런 대책밖에 나오질 않고 있단 지금도 말이에요. 정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뭐 150억 예. 드린 얘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겠고 네. 근본적인 어떤 대책으로까지 합의가 모아지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 피상적으로 돈은 돈대로 들고 해결은 안 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국이 철저하게 그 대책을 집행하고 네. 그러면서 월경하는 문제,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문제들에 네. 대해서 공동 대응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북경 하늘은 쾌청해졌는데 네. 우리 서울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대책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니까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고 절반 정도는 대기오염의 문제고 이렇게 연구원 보고는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뭐 실증적인 네. 그런 통계가 아직 뒷받침되고 있지 않고 네. 그것은 공동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저희가 늘 그 공동조사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북한 위쪽으로 그러니까 중국 저 북부 쪽에서 네. 넘어오는 예.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측정하자 이렇게 하려면 네.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나 이것을 사실은 실천적으로 보이면서 네. 촉구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또 중국에서도 네. 이제 뭐 피할 수 없지 네. 않겠나 이런 참 생각이 듭니다.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서울 미세먼지, 인천 미세먼지, 경기도 미세먼지 다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수도권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 종합 대책, 정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정쟁으로만 되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은 달라지는 게 없고 계속 숨 쉴 수 없는 도시 속에서 살고 정치권에서는 말만 무성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 편지를 쓰셨어요. 어제네요, 어제 썼어요, 바로 어제. 어제 네, 쓰셨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 휴가 중이셔가지고 네. 편지를 쓰셨는데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이럴 수 있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존에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의 문제라면 네, 국회에 지금 헌정특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논의를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시 그 획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선거구 방침, 획정위원회, 예. 선거구 서울시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네. 그 확정한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은 네. 기존에 있는 선거제도를